안녕하세요. 개운남 건기진입니다. 이번 영상은 구독자분께서 요청해 주신 내용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강아지 이식증입니다. 이식증. 밥 외에 이것저것 오만 걸 다 주워 먹는 애들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강아지 이식증은 집 안에서도 먼지, 머리카락, 종이, 쓰레기, 눈에 띄는 어지간한 건 다 먹는 애들이 있고, 집 밖을 나가서 산책 때도 담배꽁초, 돌, 작은 과일, 복숭아, 이런 열매 씨앗, 또, 피스못 아시죠? 세로세못, 또, 구슬, 진짜 여러 가지 다 먹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나본 그 반려견 중에는 이식증으로 돌과 이 쇠 조각을 너무 많이 먹어서 개복 수술을 2번까지 한 반려견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다른 견종들에서도 이식증이 흔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특히 포메라니안에게는 이게 유독 심한데요. 이 유전적인 분명히 특성이 있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저는 행동 상담사이기 때문에 행동학적으로 그냥 풀어보자면 포메라니안은 사춘기 이전,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사회기, 어미의 젖과 밥을 동시에 먹을 때부터 시작해서 사춘기 이전 단계에 있는 사회기에 식욕이 상당히 높은 견종입니다. 포메라니안이. 근데 이 포메라니안은 아시다시피 작고 뭐라고 표현하죠? 인형처럼 생길수록 분양가가 높아지고 분양이 잘 되잖아요. 어릴 때 사회기에 밥을 많이 먹는 견종인 포메를 그러니까 이유기에 너무 작은 양을 급여했을 때에 이런 문제가 쉽게 나타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제가 만나본 포메라니안들 중에는 똥똥하게 인형처럼 동글동글하게 생긴 애들일수록 이식증이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좀 팔다리가 길고 목도 긴 애들, 우리가 봤을 때는 그닥 되게 곱상하지 않다 싶은 이런 애들일수록 이식증이 더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유기에 충분히 음식을 섭취했을 경우에 행동학적으로 이 이식증이 나타날 확률은 적다는 것이죠. 이거는 어떤 견종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사료 봉투에 있는 일일 급여량 또는 얘가 태어나서 번식장에서부터 또 판매처를 거쳐서 우리 집에 올 때까지 사실 충분한 양의 음식을 섭취하지는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만약에 집에 강아지를 입양해 왔어요. 뽀메든 말티즈든 푸들이든 왔는데 똥을 넣었어요. 똥이 이게 무슨 똥인지 돌인지도 모를 정도로 딱딱하다면 이미 너무 적은 양을 먹어왔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 이식증이 생길 확률이 높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막 어미젖과 음식을 동시에 이제 섭취할 수 있는 이 이유기에, 이 사회기에 부족하다는 거죠. 음식을 내가 먹고 싶은 만큼 충족시킬 수 없다면 어떻게 돼요? 점점 더 많이, 더 빨리 먹고 싶다는 충동에 사로잡힙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잖아요. 1, 2개월 정도? 어떻게 돼요? 먹이 강박증이 걸립니다. 먹을 거 없나? 저거라도 먹자. 저거 움직이는 거. 저 머리카락도 먹을 것 같은데? 돌도 먹어도 될 것 같은데? 나뭇잎도 먹을 것 같은데? 이런 강아지의 특징은 사료 그릇에 사료를 부어서 내려놓기가 무서울 정도로 달려듭니다. 이식증이 있는 강아지를 처음 입양했다면 대부분 표가 나겠죠. 그래서 이식증은 유전적으로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포메라니안이 더 흔하게 나타난다는 것만 봐도. 그런데 행동학적으로 봤을 때는 먹이 강박이 이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작으면 이쁜 건 맞아요. 소형견을 기르는 건 어차피 작고 귀여운 걸 기르는 거니까. 하지만 충분한 영양분을 음식을 섭취시키십시오. 급여하십시오. 어느 정도? 사료봉투를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강아지는 대사 능력이 다릅니다. 그래서 사료봉투가 기준이 아니고 뭐가 기준이냐? 똥이 기준입니다. 우리가 그냥 안 보고도 들 수 있다면 이거는 너무 적은 거죠. 남은 영양분은 너무너무 다 빨아당기고 남는 게 없다는 거죠. 이거 돌같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냥 나눠주고 있는데도 이게 자칫하다가 설사가 될 수 있는데, 아니면 이거 들 때 휴지로 드는 자체가 조금 힘든데 양이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적정량은 뭐예요? 딱딱하지도 않고 너무 흩어지지도 않는 적당한 무르기입니다. 잡아서 조심조심 들면
들 수 있는 정도. 그냥 확 눈 감고 들면 안 돼요. 이러면 이식증이 있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집에서는 사료 급여량을 자주 주든 어떻게 하든 충분하게 먹고 포만감을 느낄 수 있도록 반복해 줘야 됩니다. 설사나 장염이 걸리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식증이 있는 개들한테는 급여량을 계속 늘려줘야 됩니다. 그럼 밖에서는 어떻게 해요? 밖에서, 집에서 그러면 안 먹으면 밖에서도 안 먹나? 달라요. 밖에서는 움직여요. 나머지도 움직이고 뭔가 조그만 돌도 톡톡 튀고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밖에서는 또 다릅니다. 더 빨리 더 많이 먹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일단 어떻게 해요? 이식증 있는 애들은 대부분 사료를 잘 먹어요. 간식만 잘 먹는 게 아니에요. 사료를 한 움큼 뭐 트레이닝 백에 넣든지 주머니에 넣어요. 한 움큼 넣고 다니다가 산책하면서 지속적으로 강아지를 불러요. 얘가 이름이 뚱이라고 칠게요. 뚱 이렇게 불러요. 계속 안 봐요. 처음에는 이거 바닥에 그렇잖아요. 뚱뚱 계속 불러요. 그럼 줘요. 또 가다가 또 뚱 계속 불러요. 또 줘요. 이런 식으로 산책을 30분 했다? 한 주먹 하면 돼요. 이해되시죠? 한 5건, 10건을 가면 뚱 부르고 줘요. 얘 머릿속에서는 바깥에서는 바닥에 있는 걸 찾는 게 아니라 가족의 주머니에서 간식이 충분히 나온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집과 밖에서 이식증을 막아내는 방법. 언제까지 해야 돼요? 강아지가 포만감을 항상 느끼고 자기는 나는 계속 많이 먹고 있는 존재야 라고 이제 생각이 바뀔 때까지 해요. 이거 뭐 기간이 없어요. 개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아시겠죠?